올해 불자대상 수상자의 작가 황석영과 황창현 국보디자인 대표, 박명성 신식컴퍼니 예술감독, 김상겸 국가대표 스노우보드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제25교 본사 봉선사의 도심포교 전진기지 봉선사 전법회관이 착공 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북부포교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같은 불교 서적이 최근 대형 서점의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경직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친근하고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스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법 영역을 키우기 위한 승려 연수 교육이 조계종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산매를 과학적으로 풀이하고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이 전통 무문관 수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침묵으로 한나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 조계종 불자대상에 소설가 황석영, 국보디자인 대표 황창현, 신식컴퍼니 예술감독 박명성,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김상겸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은 오는 24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위상을 높인 불자들에게 수여하는 불자대상의 올해 주인공들이 밝혀졌습니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황석영 작가, 황창현 국보디자인 대표, 박명성 신식컴퍼니 예술감독, 김상겸 스노보드 선수를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자신의 삶과 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 정신을 대중에게 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불자대상 수상자인 김상겸 선수가 예방한 자리에서 불자들의 원력이 가진 힘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거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원력이라 그러는데, 그런 원력을 세워서 옆에서 또 이렇게 축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힘들이 이렇게 모아져. 달마 스노보드 대회 출신으로 4번의 도전 끝에 올해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김상겸 선수는 출전을 앞두고 100일간 108배를 한 독실한 불자입니다. 다음 시합을 위해 훈련을 떠나기 전 불자대상 수상 소식을 접한 김 선수는 후배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상시에 좀 마음을 좀 비우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불교를 항상 방문을 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불자 대상 받은 이후로는 좀 후배들이나 이제 뭔가 유소년들 선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돼서 좀 열심히. 불자 대상을 수상한 소설가 황석영은 80을 넘긴 나이에도 최근 신간 할매를 내놓는 등 수행하듯 창작 활동에 임하며 작품을 통해 연기와 윤회, 보살행, 동체 대비 등 불교적 가르침을 구현해 독자와 불자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보디자인 황창현 대표는 지난해 화재 피해를 입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복구 공사를 맡아 종단이 위기를 넘기고 안정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공연 예술 분야 거장인 박명성 감독은 지난 2024년 불교도 대법회 총감독으로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연출로 광화문 광장을 선명상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종단은 오는 24일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봉축 법요식에서 불자 대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도심포교 전진기지 봉선사 전법회관이 마침내 개관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포교를 비롯해 인근 거주민들과 호흡하며 경기 북부 포교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가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포교도랑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본격화된 전법회관 불사. 지난 2021년 5월 착공 신고를 한 지 5년 만에 불사를 매듭짓고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공부하고 또 불교의 인연을 맺어서 우리 봉선사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 전국에 불자가 이 전법회관에 와서 불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연을 3개 층으로 이뤄진 전법회관은 연면적 2,597제곱미터 규모로 넓은 법당을 비롯해 체력단련실과 사찰음식 체험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법회관이 위치한 곳은 진접 택지지구가 자리한 금곡리 일대로 최근 재개발을 통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초대관장을 맡은 묘수 스님은 전법회관을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기고 봉선사 가지 못하는 불자님들 있잖아요. 이제 좀 어떤 규칙적이고 거기에 어떤 소속되는 그런 물 되는 그런 분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정진도 하고 저는 사찰의 중심보다는 지역 사회의 중심적으로 불교를 전파를 해야지. 다음 달부터 각종 포교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봉선사 청소년 법회도 전법회관에서 봉행될 예정이라 지역사회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봉선사 사부대중은 총 사업비 98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불사를 진행한 끝에 여법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을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관람료를 받나 농토는 좀 앞에 있었지만 그거 별 도움 안 되거든. 그때 그렇게 전법과 수행과 기도와 포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오늘날 결실이 돼서 법당 한 곳이 열리면 만 명의 중생이 성불한다는 말처럼 봉선사 전법회관은 지역사회 불자 양성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스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법 역량을 키우기 위한 승려 연수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교육부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몰입과 수행, 사유력 향상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현대 뇌과학의 연구를 통한 몰입과 삼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황농문 몰입아카데미 대표는 의도적인 노력으로 고도의 몰입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특정한 문제의 지적 능력을 올릴 수 있다며 몰입 방법으로 조급해하지 않고 쉬는 듯이 편안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기, 잡념이 들어오면 알아차린 후 다시 원래의 주제를 생각하기, 진전이 없어도 상관하지 않고 우직하게 생각하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디지털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을 위해 전통 무문관 수행을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도서관 4층 산영상홀에서 건학 120주년 기념 프로그램 청년 무문관 하루 수행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찰 전통의 무문관 수행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천막 속에서 침묵 수행을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는 동국대 정각원장 재정스님과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장 정도스님을 비롯해 학부, 석사과정 재학생 등 모두 20명입니다. 프로그램은 입제 법문을 시작으로 1인 텐트 내 화두 참고 수행과 소감문 작성, 해제 법문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수행 몰입을 위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개인 텐트 안에서 무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KB국민은행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며 조계종에 봉축 희사금을 전달했습니다.
KB국민은행 강북 영업추진그룹 최위지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호 스님을 예방하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희사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불교 중흥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울 진관사가 동국대학교의 대표 장학제도인 지역미래 불자 육성 정학에 동참하며 청년 불자 양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스님은 어제 동국대 본관 5층 건학위원장실에서 열린 제139회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 사장 돈관스님에게 지역미래 불자육성 장학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는 이 장학금을 열린 전공학부 불교동아리 문현무상에서 활동 중인 학생 10명에게 수여했습니다. 진관사 주지 법회스님은 1700년 한국불교 전통과 우리 민족 정신을 계승해온 동국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교육기관이라며 훌륭한 동국인으로 꿈을 성취해 부처님의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에 접목한 책을 집어들게 하는데요. 딱딱한 교리 설명에 치우친 종교서적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쫓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 불안을 느끼면서 마음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는 현대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습니다. 이 책은 단순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는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정신과 의사 토니 페르난도가 4차례 임시 출가한 뒤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한 경험, 그리고 20년간 진료 현장에서 쌓은 심리학 지식을 접목했습니다. 욕망과 생각, 감정, 관계가 어떻게 서로 얽혀 고통을 키우는지, 그 고리를 어떻게 느슨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자는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 최초의 심리학자였다고 말합니다. 또 부처님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정밀하게 관찰했고, 분노와 불안, 집착과 중독이 어떤 경로로 생겨나고 왜 반복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했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명상과 마음챙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30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관심을 받아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기개발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전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다소 무겁고 좀 철학적이라고 받아들여졌다면, 최근에는 유진 스님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졸로 불교 굿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지면서 그 진입 장벽이 다소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의 소개로 큰 화제를 모은 일본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책 초역 부처의 말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과 욕구, 행복, 죽음 등 12개의 주제로 190가지 부처님의 말을 담아 복잡한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로하고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그런 멘탈 관리라든가 혹은 내면 안정 같은 것들에 대한 해답 혹은 방법의 일부를 불교라는 종교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의 그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더욱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2600년 전 부처님의 지혜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전하면서 서점가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승려시인회가 AI 시대 인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바라며 13번째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승려시인회는 어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I 사회에서 창작 활동은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시집이 인간성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려시집 13집에는 진관 스님을 비롯한 22명의 시 198편이 수록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울산 태화강이 연등 불빛으로 화려하게 물듭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펼쳐지는 연등축제 때문인데요. 올해부터는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키웠습니다. 박상규 기자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2026 울산 태화가람 대축제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사흘간 펼쳐졌습니다. 올해 축제는 빛으로 잇다, 자비로 짓다를 슬로건으로 봉축 장엄 등의 불을 밝히며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의 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밝혀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화쟁의 정신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힘을 키워서 세상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산의 모든 불자들과 시민들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누리에 함께하길 소원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 자비를 베품으로써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밝힌 연등이 불자 여러분과 울산 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어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로사 주지 현덕 스님은 연등은 단순히 어둠을 쫓는 불빛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욕과 시기를 씻어내고 내 이웃을 부처님으로 받드는 자비의 소원이라며 우리의 마음이 너와 내가 따로 없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법어를 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스스로가 비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행복해야 울산이 행복하고 울산이 화합해야 이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올해 축제는 태하루 부처님 이윤식과 봉축 법요식을 필두로 붓다 어게인 명상회와 붓다 라이브 페인팅, 청춘 극락, 봉축 음악회, 낙화 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또 선제 스님과 명천 스님의 쿠킹 콘서트와 만발 공양 등 국제 사찰 전통 음식 문화 축제를 통해 나누는 공양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울산 지역 불자 시민들은 각자의 연등을 들고 태화강 국가정원을 행진하는 제등 행렬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봉축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자비의 등불이 경주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불국사는 8일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구 경주역 앞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불국사 4부대중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글을 합송하며 지역의 안녕과 마음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항상 마음을 맑게 해서 항상 행복하고 항상 매일매일 즐거운 나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점등식의 불을 밝히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경주시 형산강 금장대 일원에서 개막식과 제등 행렬을 가질 예정이어서 또 한 번 경주 도심이 오색 연등 불빛으로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도 대구 큰절 노천법당에서 자비의 등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에 열린 봉축 점등식에는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과 대구 큰절 주지 대륜스님, 이영애 총동문신도회장, 이가피 정법 호출택시 회장 등 4부대중이 참석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기렸습니다. 지혜로운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보면 등을 이렇게 켜놓으니까 아주 아름답죠. 예,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좀 아름답기를 발언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면서 내 마음도 밝히고 내 마음이 좀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부대중은 점등식을 마친 뒤 불 밝힌 도량을 함께 걸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 화합의 세상이 오길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은 청사 옆 불임문화광장에서 불기 2570년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열린 점등식에는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도성스님과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스님, 지방종회의장 광해스님, 자문위원장 지각스님, 원로의원 지현 월봉스님, 부산종무원장 자관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종무원장 황봉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켜는 등불은 탐욕과 무명을 밝히고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기 위함이라며 점등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